보다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과 명리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명리학이라는 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혼자서 알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학생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공부 방법이나 진로, 적성 쪽으로 하는 데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내 일이 맞나 아닌가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거기서 보낸 시간들과 그 일을 하다 보면 쌓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로 결국 시간이 천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하셔서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큰 궁금함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었고, 아니 궁금은 하겠죠. 사람이 뭐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그보다 뭐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뭐 궁금한 게 뭐다라는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나의 성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감동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멘트가 근데 선생님은 책을 쓰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쓸까요? 그랬더니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쓰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종의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그분이 뭐 신점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나와 비슷한 생년월일시 간에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저하고는 크게 개연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지냈고, 그냥 저는 저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퇴사를 하면서 창업을 고민하다가 이제 또 이제 소개를 받은 게 압구정동의 그 철학관이었었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 쓰는 일을 하거나 책을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두 분이 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자네 글을 쓸 것 같네, 책을 낼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쓰기를 시작을 했고, 물론 아직 책은 못 썼지만 조만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만약에 근데 내가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신경 쓰는 이유는, 저는 벌써 인생의 한 반 정도는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을 그전처럼 살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안다면 인생을 좀 더 나답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소스, 자기만의 그릇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MBTI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내가 학원에서 보는 아이들 모습과 그거에 대한 성향까지 같이 반영해서 판단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공부한 실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라든지 가능성, 그 명리학이라는 게 확률이다 보니까 뭐 태과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학생들의 생활이나 저와 관계된 부분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주를 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비를 할 때 나는 올해 되게 힘들다는데 어떡하나 라고 사는 것보다 나는 올해 돈이 좀 들어온다는데
나는 내가 올해 일이 좀 잘 된다는데 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망설였던 일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물론 저는 전혀 글 쓸 생각은 별로 없었었지만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도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철학관 두 군데에서 저한테 너는 글 쓰는데 재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시작하는데 용기를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그런 기운이 있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운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걸 공부할 수 있는 기운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온다라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 전공을 바꾼다거나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고민을 하는 건데 누군가 살짝만 이렇게 밀지 않더라도 손만 얹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 예전에 법륜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망설이게 된다는 거는 둘 다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 하나가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쁘다면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50대 50, 49대 51 이 정도의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는 건데 그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운의 방향을 알려준다면 나의 진행 방향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리학과 학생들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이의 진로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면 보다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과 명리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다 세세하고 정확한 세밀한 부분은 저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신 전문가인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저는 대략적인 그냥 방향성 그런 정도로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